저녁과 밤의 경계였다. 대형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하루 중 가장 혼란스러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다. 퇴근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외부 방문 차량까지 겹쳤다. 차단기 앞은 순식간에 막혔다. 짧은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렸다. 사람들의 표정에는 여유가 없었다. 차단기 옆 관리 부스 앞,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허리는 약간 굽었고 손에는 등록증이 들려 있었다. 차량 출입 등록 문제였다. 노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몇 번이고 안내를 다시 듣고 있었다. 같은 설명이 반복되었다. 손은 느리게 움직였고 눈은 바닥과 차단기를 번갈아 보았다. 그때였다. 뒤쪽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가 달라졌다. 무거운 발걸음 3개. 공기가 먼저 굳어갔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바뀌고 있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늘 그렇듯 폐쇄적인 공간이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회색 콘크리트였다. 소리가 울리면 쉽게 퍼졌다. 시선도 쉽게 모였다. 노인은 차단기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다. 등록증을 꺼냈다 넣었다를 반복했다. 손이 느렸다. 손가락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듯 보였다. 눈은 바닥과 차단기를 번갈아 보았다. 관리 부스 안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방문 차량은 먼저 동호수 확인이 필요하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아, 동호수요? 네, 방문하실 집 동호수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등록이 돼요. 노인은 주머니를 더듬었다. 어딘가에 메모를 해뒀던 것 같았다. 종이 한 장이 손끝에 잡혔다. 펼쳤다. 글씨가 흐릿했다. 눈을 가까이 댔다. 저기, 105동. 호수는요? 잠깐만요. 잠깐.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다. 뒤에서 누군가 한숨을 크게 쉬었다.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검은색 SUV였다. 그 뒤로 차량 몇 대가 더 붙어 있었다. 경적이 짧게 울렸다. 노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지하 주차장의 소음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엔진 소리, 경적, 사람들의 짧은 대화. 모든 소리가 한데 섞였다. 노인은 종이를 들여다보며 숫자를 찾고 있었다. 105동 1204호. 맞나? 관리 직원이 다시 물었다. 1204호 맞으시죠?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럼 먼저 전화로 확인 부탁드려요. 노인은 전화기를 꺼냈다. 스마트폰이었지만 손이 익숙하지 않았다. 화면을 몇 번 눌렀다.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3명이었다. 발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을 쳤다. 묵직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등 뒤로 기운이 눌러왔다. 관리 직원도 시선을 돌렸다. 표정이 조금 굳었다. 세 남자가 차단기 앞으로 걸어왔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느낌은 정갈하지 않았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셔츠 소매는 거쳐 있었다. 가장 앞선 남자가 말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등록을 하려고. 등록요? 한 10분째 보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느려서. 아니, 느린 건 괜찮은데요. 뒤에 차들 보이세요? 남자가 손으로 뒤를 가리켰다. 차량 4대가 멈춰 있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면 뭐해요? 비켜주시든가. 노인은 한 걸음 옆으로 비켰다. 그러나 차단기와 부스 사이 공간은 좁았다. 세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투가 먼저 거칠어졌다. 처음에는 상황을 묻는 척했다. 그러나 이미 결론은 정해진 듯 보였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아니, 관리실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좀 빨리 처리 안 해요? 관리 직원이 대답했다. 지금 등록 절차 안내 중이신데요. 안내가 10분씩 걸려요? 진짜?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 그럼 다른 데 가서 하시든가. 왜 여기서 해요? 세 번째 남자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형님, 됐어요. 어르신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뒤에 차 몇 대나 막혔는데. 노인을 향한 시선은 설명이 아니라 압박에 가까웠다. 주변 운전자들은 고개를 돌렸다. 누구도 차에서 내리지 않았다. 괜히 엮이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다시 말했다. 어르신, 죄송한데요. 이거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요? 네,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잖아요. 사람들 다 바쁜데. 그게 약속 시간이 있어서. 약속 시간이요? 그럼 더 미리 오셨어야죠. 말은 정중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혀를 찼다. 아이고, 진짜. 오늘 운 없네. 세 번째 남자가 관리 부스를 두드렸다. 이거 그냥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일단 들어가게. 그건 규정상. 규정. 그래서 차는 언제 빠져요? 관리 직원은 말을 줄였다. 더 이상 대응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방관에 가까웠다. 노인은 자신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짧아졌다. 몸을 조금 뒤로 빼려 했지만 차단기와 차량 사이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말을 하려다 멈췄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렸다. 첫 번째 남자가 팔짱을 꼈다. 어르신, 그냥 일단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먼저 들어가게. 저도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이 10분째잖아요. 두 번째 남자가 웃음을 섞어 말했다. 형님, 그냥 밀고 들어가요. 뭐. 야, 그건 좀. 농담이에요, 농담. 어르신, 제가 농담한 거예요. 그러나 그 농담은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등록증을 쥐고 있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세 번째 남자가 한숨을 쉬었다. 오늘 진짜 재수 없네. 시간도 없는데. 그 순간 노인의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딱 하고 소리가 울렸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주우려 했다. 그러나 허리가 잘 굽혀지지 않았다. 무릎을 조금 굽혔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아이고, 괜찮으세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전화기를 주었다. 화면에 금이 가 있었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웃음 섞인 말들이 노인을 향해 쏟아졌다. 아이고, 폰까지 깨지셨네. 에휴, 오늘 어르신 운도 없으시다. 그러게요. 우리도 운 없고. 말은 동정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속내는 조롱에 가까웠다. 관리 직원도 말을 줄였다. 더 이상 개입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주변은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방관이었다. 노인은 금간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전화는 아직 켜져 있었지만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어르신, 그냥 오늘은 포기하시고 다음에 오시는 게 어때요? 첫 번째 남자의 말이었다. 다음에요? 네, 지금은 시간대가 안 좋잖아요. 낮에 오시면 한가할 텐데.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오늘 손주가 기다리고 있어서. 손주요? 네. 저녁 먹으러 오래요. 제가 약속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상황이 이런데. 두 번째 남자가 다시 끼어들었다. 형님, 그냥 우리 차 빼요. 이러다 진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남자가 관리 부스를 향해 말했다. 저희 먼저 올려주세요. 어르신은 나중에 처리하시고. 관리 직원은 난처한 표정이었다. 그게 순서상. 순서요? 10분 넘게 막혀 있는데 순서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다. 노인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제가 잠깐 비켜 있을게요. 그래 주시면 고맙죠.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승리감이 숨어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옆으로 비켰다. 등은 콘크리트 기둥에 기댔다. 손에 든 등록증은 구겨져 있었다. 새 남자는 차단기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였다. 반대편에서 차 한 대가 멈췄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다. 차 문이 열렸다. 차 문이 열리는 소리는 다른 차들과 달랐다.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반대편 차로에서였다. 회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다. 평범한 차였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관리는 잘 되어 있었다. 차에서 한 여성이 내렸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키는 보통이었고 체격도 특별하지 않았다.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었다.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다. 화장기는 없었다. 그러나 시선이 달랐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상황 전체를 훑고 있었다. 노인, 새 남자, 차단기, 관리 부스, 뒤에 늘어선 차량들. 모든 것을 한 번에 읽어내고 있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서두르지도 않았다. 그저 차 문을 닫고 한 걸음 내디뎠다. 발소리는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리듬이 일정했다. 훈련받은 사람의 걸음이었다.
세 남자 중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아직은. 그들은 관리 부스 앞에서 차단기를 올리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빨리 좀 올려주세요. 시간 없어요. 규정상 등록 없이는.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어르신은 포기하셨잖아요. 노인은 기둥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손에 든 전화기는 여전히 금이 가 있었다. 화면은 깜빡이고 있었다. 여성은 계속 걸었다. 차단기 쪽으로. 그러나 직진하지 않았다. 약간 옆으로 비껴 걸었다. 시야를 확보하면서도 상대에게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는 동선이었다. 그녀가 차단기 앞 5m 지점에 멈췄을 때 첫 번째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뭐야?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시선은 차단기를 향하고 있었다.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고개만 천천히 돌려 세 남자를 봤다. 표정은 평온했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감정이 없었다. 판단만 있었다. 상대를 재는 눈이었다. 세 번째 남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우리 먼저 들어간다니까요. 줄 서 있으면 돼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차단기 바로 앞이었다. 통로를 막는 위치였다.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여성은 차단기 앞에 정확히 멈춰 섰다. 양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져 있었다. 무게 중심은 낮았다. 자연스러웠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손은 양옆에 편하게 내려놓고 있었다. 주먹을 쥐지도 않았다. 그러나 긴장이 풀린 것도 아니었다.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자세였다. 첫 번째 남자가 다가갔다.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선만 그를 향했다. 고개를 살짝 들었다. 턱은 약간 당겨져 있었다. 목을 보호하는 자세였다. 무의식적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는 습관이었다. 두 번째 남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야, 말 좀 해요. 듣고 있어요? 여성의 입이 천천히 열렸다. 목소리는 낮았다. 등록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짧은 문장이었다.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사실의 전달이었다. 첫 번째 남자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뭐, 기다리라고요? 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우리한테 명령을 해요? 명령이 아닙니다. 안내입니다. 안내요? 여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저 어르신은 포기하셨다니까요. 여성의 시선이 노인을 향했다. 노인은 여전히 기둥에 기대 서 있었다. 고개는 숙여져 있었지만 귀는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여성이 다시 말했다.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잠시 비켜 계신 겁니다. 그게 그거지 뭐. 아닙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다. 그러나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지금 우리랑 시비 걸려는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돌렸다. 시선이 그를 향했다. 3초 정도였다. 말없이 봤다. 평가하고 있었다. 체격, 자세, 손의 위치, 발의 각도, 시선의 흔들림.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본능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몸이 보내고 있었다. 여성이 입을 열었다. 시비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정리입니다. 정리.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가 헛웃음을 쳤다. 아니, 정말 웃기네. 당신이 관리소 직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경비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럼 뭔데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끼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바로잡는 겁니다.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다. 흔들림이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여성과의 거리가 2미터 정도 되었다. 바로잡는다고요? 뭘 바로잡는데요? 여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다. 노인을 향했다. 그리고 다시 새 남자를 봤다. 의미는 분명했다. 두 번째 남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야, 진짜. 이 아줌마 지금. 첫 번째 남자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잠깐. 그는 여성을 다시 봤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시선이었다. 경계하고 있었다. 아줌마, 우리 그냥 넘어가요. 비켜주세요. 등록이 끝나면 됩니다. 언제 끝나는데요? 곧 끝날 겁니다. 곧이 언제예요? 기다리면 압니다. 여성의 대답은 짧았다. 여유가 있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세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야,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신고해? 업무 방해 아니야, 이거. 업무 방해라. 첫 번째 남자는 생각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확신이 서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침묵이 더 강했다. 주변 차량에서 몇몇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고개를 내민 사람도 있었다. 핸드폰을 꺼낸 사람도 보였다. 촬영하려는 듯 했다. 첫 번째 남자가 이를 알아챘다. 시선이 흔들렸다. 아니,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남자가 뒤를 돌아봤다. 핸드폰 들고 있네. 찍는 거 아니야? 같은데.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형님, 그냥 가요. 이거 괜히 영상 찍히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에이, 됐어요. 시간 낭비야. 그러나 첫 번째 남자는 쉽게 물러서지 못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아줌마,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비켜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여성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등록이 끝나면 됩니다. 그럼 안 비켜준다는 거네요? 네. 대답은 단호했다. 첫 번째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제 1미터 정도의 거리였다. 아줌마, 이러지 마세요. 우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여성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빛만 상대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망설임도 없었다. 다만 냉정한 판단만 있었다. 첫 번째 남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관리 부스 안 직원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난처한 표정이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여성이 먼저 말했다. 등록 진행해 주세요. 관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네. 어르신 등록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직원은 노인을 봤다. 노인은 여전히 기둥에 기대 있었다. 여성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의미였다. 노인의 눈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가도 되나요? 네, 가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톤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기둥에서 몸을 떼었다. 등은 여전히 굽어 있었지만 걸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차단기 쪽으로 다가갔다. 세 남자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다. 첫 번째 남자가 입을 열려다 멈췄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노인이 지나갈 수 있도록 조금 옆으로 비켜섰다. 그러나 차단기는 여전히 막고 있었다. 세 남자가 들어갈 수는 없는 위치였다. 노인이 관리 부스 앞에 섰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관리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 천천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다. 아까보다 부드러웠다. 노인은 다시 종이를 꺼냈다. 105동 1204호입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전화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전화가 좀 고장이 나서. 노인은 금간 핸드폰을 보여줬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여성이 말했다. 제 전화 쓰세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노인에게 건넸다. 번호를 아세요? 네. 종이에 적혀 있어요. 노인은 종이를 보며 번호를 눌렀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눌러나갔다. 전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야.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다. 응,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중이야. 응, 조금 늦었어. 미안해. 곧 올라갈게.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었다. 노인은 핸드폰을 여성에게 돌려줬다. 고맙습니다. 여성은 고개만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관리 직원이 말했다. 확인됐습니다. 105동 1204호 방문 등록 완료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들어가세요. 차단기가 올라갔다. 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차단기를 지나며 여성을 다시 봤다. 고개를 깊이 숙였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다. 노인이 지나간 뒤 차단기가 다시 내려왔다. 이제 남은 건 여성과 세 남자였다. 여성은 여전히 차단기 앞에 서 있었다. 자세는 처음과 같았다. 흔들림이 없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다. 됐어요, 이제. 네. 그럼 비켜주세요. 등록하세요. 뭐? 차량 등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우리도 등록해야 돼요? 당연합니다. 아니, 우린 주민인데요? 그럼 등록이 빠르겠네요. 여성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물러섬은 없었다. 두 번째 남자가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세 번째 남자가 말했다. 그냥 등록하자. 시간 낭비야. 야, 그래도 이건. 됐어.
핸드폰도 찍히는데 뭐. 첫 번째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차 쪽으로 걸어갔다. 다른 두 남자도 따라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차 문이 열리고 닫혔다.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가 천천히 뒤로 빠지기 시작했다. 여성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주변이 조용해졌다. 뒤에 대기하던 차량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왔다.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갔다. 정상적인 흐름이 돌아오고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처음과 같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일정한 리듬이었다. 관리 부스 안 직원이 창문 너머로 말했다. 저기, 감사합니다. 여성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계속 걸어갔다. 차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앉았다. 시트에 몸을 기댔다. 숨을 한 번 깊게 쉬었다. 긴장이 풀리고 있었다. 손을 봤다. 떨림은 없었다. 안정되어 있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다. 차단기 앞은 이미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성은 시동을 걸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단기를 지나 지하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갔다. 주차 공간을 찾아 천천히 운전했다. 105동 쪽이었다. 주차를 마치고 차에서 내렸다. 트렁크를 열었다. 장바구니가 보였다. 과일, 반찬, 몇 가지 식료품이 담겨 있었다.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평범한 할머니의 하루였다. 그러나 그 하루 속에는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누군가를 지켜낸 순간. 여성은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퇴근한 직장인들과 장을 본 주민들이었다. 여성은 그들 뒤에 조용히 섰다. 누구도 그녀를 특별하게 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이웃이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갔다. 여성도 들어갔다. 맨 뒤쪽 구석에 섰다. 누군가 물었다. 몇 층이세요? 12층이요. 아, 저도 12층인데. 먼저 누르세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는 천장을 보고 있었다. 여성은 정면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온했다. 방금 전 일은 이미 정리된 듯 보였다.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여성과 한 남자가 함께 내렸다. 복도는 조용했다. 양쪽으로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남자는 오른쪽으로 걸어갔다. 여성은 왼쪽으로 걸어갔다. 1204호. 문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벼운 발소리였다. 아이의 발소리였다. 문이 열렸다. 할머니.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밝은 표정이었다. 기다렸어? 응. 엄마가 할머니 오시면 밥 먹는데. 그래. 그럼 빨리 들어가자. 여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다.
거실에서 며느리가 나왔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늦었지?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준비 끝났어요. 주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네. 아, 요즘 주차장 복잡하죠? 응, 조금.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방금 전 일을 말할 필요는 없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저녁이었다. 손주는 할머니 옆에 앉았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그래? 무슨 칭찬? 숙제를 제일 잘했대. 우리 손주 대단한데? 할머니가 도와줘서 그래. 여성은 미소 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조금 전 차단기 앞에서의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며느리가 밥을 퍼주며 말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고마워.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아. 매일 걷고 있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식사가 시작되었다. 따뜻한 밥, 국, 반찬들. 평범한 저녁 식사였다. 그러나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여성은 조금 전 차단기 앞에 섰던 것이었다. 누군가의 평범한 하루가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식사 중간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 할머니는 옛날에 뭐 하셨어? 며느리가 재빨리 말했다. 민준아, 식사 중에는 조용히. 아니야, 괜찮아. 여성이 아이를 봤다.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단다. 어떻게 도와줬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멋있다. 그래? 나도 커서 그런 일 할래. 여성은 아이의 머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그래, 민준이는 분명 잘할 거야. 할머니처럼. 할머니보다 더 잘하겠지. 아이는 활짝 웃었다. 식사가 계속되었다. 대화가 오갔다. 웃음이 터졌다. 평범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다. 식사가 끝난 뒤 여성은 설거지를 도왔다. 며느리가 말렸지만 고집을 부렸다. 내가 할게. 넌 좀 쉬어. 어머님이 손님인데요. 손님은 무슨, 가족이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싱크대 앞에서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래? 네, 얼굴이. 아, 괜찮아. 그냥 길이 좀 막혀서.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여성은 미소 지었다. 며느리는 더 묻지 않았다. 설거지가 끝났다. 거실로 돌아왔다. 아이는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여성은 그 옆에 앉았다. 민준아, 무슨 책 봐? 공룡책. 공룡 좋아해? 응. 특히 티라노사우루스. 왜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강하잖아. 강한 게 제일 중요해. 아이는 잠시 생각했다. 강하면 다른 애들을 지켜줄 수 있잖아.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강한 건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야.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는 다시 책을 봤다. 여성은 아이를 조용히 지켜봤다.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밤 9시가 다 되었다. 여성은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다. 벌써요, 어머님?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민준아, 할머니 간다. 할머니, 또 와. 그럼 또 올게.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며느리가 문 앞까지 따라왔다. 어머님, 운전 조심하세요. 알았어. 너희도 푹 쉬어.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이 닫혔다. 복도는 조용했다.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발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다. 주차장은 아까보다 한산했다. 차들이 많이 빠진 상태였다. 여성은 자신의 차로 걸어갔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다. 출구를 향해 천천히 운전했다. 차단기 앞을 지나갔다. 관리 부스 안 직원이 손을 흔들었다. 여성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차단기가 올라갔다. 차가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여성은 창문을 조금 내렸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얼굴을 스쳤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끝났다. 누군가를 지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집으로 가는 길.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다. 차가 멈췄다. 여성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몇 개 보였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지만 반짝이고 있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집까지는 20분 정도 남았다.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여성은 그 음악을 들으며 운전했다. 표정은 편안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손주를 만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낸 순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지만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을 것이다. 그 노인에게 그리고 그 노인을 기다리던 손주에게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했다. 작은 아파트였다.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조용한 집이었다. 현관불을 켰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불을 켰다.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다. 소파, 작은 테이블, TV, 책장. 필요한 것만 있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다. 목이 말랐다. 물을 다 마시고 컵을 씻었다. 방으로 갔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보였다. 흑백 사진이었다. 젊은 여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707특임대. 오래된 기억이었다. 여성은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랍을 닫았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하루가 올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필요할 때 나서고, 필요 없을 때 물러나고. 여성은 눈을 감았다. 11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창문 사이로 들어왔다. 여성은 일찍 눈을 떴다. 오랜 습관이었다. 새벽 5시 30분. 몸을 일으켰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했다. 목, 어깨, 허리, 다리. 순서대로 풀어나갔다. 몸은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유연했다. 세수를 하고 운동복을 입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다. 토스트 한 장,
우유 한 잔. 그리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안산책로였다. 이른 시간이지만 사람들이 보였다. 운동하는 사람들, 출근 준비하는 사람들.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여성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일정한 속도였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호흡을 맞추며 걸었다.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약 30분이 걸렸다. 땀이 조금 났다. 기분이 좋았다.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주변을 둘러봤다.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노인이 보였다. 80대 정도 되어 보였다. 신문을 읽고 있었다. 여성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러나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신문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바람에 신문이 날아갔다. 여성이 일어나 신문을 주었다. 노인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손에 힘이 좀 없어서요. 노인은 미안한 표정이었다. 여성은 벤치에 앉았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 나와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혼자 사세요? 네. 아내가 작년에 갔어요. 그러셨군요. 자식들은 다 멀리 있고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여성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아침은 드셨어요? 아직이요. 귀찮아서. 같이 드실래요? 근처 식당 아는 데 있어요. 노인의 눈이 조금 커졌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도 아직인데요. 그럼. 감사하게도.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다. 천천히 걸었다. 단지 밖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이른 시간이지만 문을 연 곳이 있었다. 어서 오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여기 앉으세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봤다. 잠시 기다리는 동안 노인이 말했다. 요즘은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기 힘든데.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음식이 나왔다. 따뜻한 국밥이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맛있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노인은 천천히 먹었다. 손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다. 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식사를 했다. 노인이 뒤따라왔다. 단지로 돌아오는 길. 노인이 물었다. 혹시 성함이? 김영숙이에요. 아, 저는 박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야말로요.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저는 이쪽이에요. 노인이 103동을 가리켰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조금 쓸쓸해 보였지만 아까보다는 가벼웠다. 영숙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의 동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다. 몸이 개운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별 관심 없이 보다가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였다. 어머님, 어제는 고마웠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민준이가 아침부터 할머니 얘기만 해요. 그래? 네, 할머니 또 보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 내가 갈게.
아니에요. 저희가 갈게요. 괜찮아. 내가 가는 게 편해. 그럼 토요일에 뵐게요. 그래, 그때 보자.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손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았다. 시간이 흘렀다. 점심때가 되었다.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었다. 설거지를 하고 잠시 낮잠을 잤다. 1시간 정도. 일어나니 오후 2시였다. 할 일이 있었다. 동네 경로당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곳이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경로당은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천천히 걸어갔다. 경로당 앞에 도착했다. 영숙 씨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화투를 치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 영숙은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늘 늦었네요? 옆자리 할머니가 물었다. 아침에 좀 일찍 나갔었어요. 운동하셨어요? 네, 산책 좀 하고. 역시 영숙 씨는 부지런해. 별로요. 대화가 이어졌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다. 날씨, 자식 얘기, 건강 얘기. 그러다 한 할머니가 물었다. 영숙 씨, 어제 우리 아파트에서 무슨 일 있었대요? 무슨 일이요? 주차장에서요. 남자들이 노인분한테 시비 걸었다던데. 영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이야기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영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다. 저는 이만 갈게요. 벌써요? 네, 집에 일이 좀 있어서. 그래요, 조심히 가요. 경로당을 나왔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렀다. 우유와 빵 몇 개를 샀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앞에서 누군가 부딪혔다. 아, 죄송합니다. 젊은 여성이었다. 손에 든 서류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다. 괜찮아요. 영숙이 봉투를 주워 건넸다. 감사합니다. 여성은 급하게 가버렸다. 영숙은 그 뒷모습을 봤다. 바쁜 세상이었다. 모두가 자신의 일로 바빴다. 집에 도착했다. 장 본 것을 냉장고에 넣었다. 소파에 앉아 TV를 다시 켰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다. 뉴스를 보다가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와 김치찌개.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다. 식사를 하며 생각했다. 어제 일. 차단기 앞에 섰던 순간.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당연한 일이었다. 누군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끄고 책을 꺼냈다. 오래된 소설이었다. 몇 번이고 읽은 책이었지만 다시 펼쳤다. 읽다가 눈이 감겼다. 피곤했다. 책을 덮고 침대로 갔다. 누웠다. 창밖을 봤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조용한 하루였다. 평범한 하루였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어제 그 노인에게는 특별한 하루의 다음 날이었을 것이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사흘이 지났다. 영숙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 산책, 경로당, 집안일. 평범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얼굴이었다. 40대 정도의 남성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05동 1204호에 사는 이준호입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105동 1204호. 그날 노인이 가려던 집. 무슨 일이세요? 잠깐 뵙고 싶어서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숙은 망설였다. 그러나 목소리는 진지했다. 문을 열었다. 남성이 들어왔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작은 정성입니다. 무슨, 사흘 전 지하 주차장에서 저희 아버지를 도와주셨죠? 영숙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요? 네, 관리실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남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혼자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영숙은 말없이 들었다. 아버지는 자꾸 괜찮다고 하세요. 자식들한테 패 끼치기 싫으시대요. 그날도 손주가 보고 싶어서 오신 건데 주차장에서 그런 일을. 남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괜찮으세요. 다행이네요. 아버지가 그 이후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도와주신 분 찾아서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다고. 괜찮아요. 당연한 일인데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남성의 눈이 붉어졌다. 요즘 세상에 그렇게 나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별일 아니었어요. 저희한테는 큰일이었습니다. 남성은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다. 받아주세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아버지가 마음 편해하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그럼 고맙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건 아버지가 정말 뵙고 싶어 하세요.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기회 되면요. 감사합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돌아갔다. 영숙은 문을 닫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무거웠다. 과일의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무게였다. 소파에 앉았다.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그날 일이 다시 떠올랐다. 차단기 앞, 노인의 떨리는 손, 새 남자의 거친 말투,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섰던 순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큰 의미였다. 영숙은 과일 바구니를 봤다. 사과, 배, 귤. 정성스럽게 담긴 과일들이었다. 핸드폰을 꺼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주말에 내가 과일 좀 가져갈게. 과일이요? 응, 맛있는 거 생겼어. 아이고, 괜찮은데요. 민준이 좋아할 거야. 그럼 감사히 받을게요. 그래, 토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미소 지었다. 이 과일들은 손주와 나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영숙은 어느 날 오후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고개를 들었다. 박종수 노인이었다. 처음 만났던 그 노인. 아,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앉으세요. 노인이 옆에 앉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겠어요. 익숙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시간 되시면, 네, 같이 저녁 드실래요? 오늘, 영숙은 잠시 생각했다. 저녁이요? 네. 혼자 먹기 좀 쓸쓸해서요. 노인의 표정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정말요? 네. 어디서 드실 건데요? 근처 한정식집 아세요? 알죠. 거기서 6시에 볼까요? 알겠습니다. 노인은 환하게 웃었다. 저녁 6시, 한정식집 앞에서 만났다. 노인은 깔끔한 옷을 입고 나왔다.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안으로 들어갔다. 조용한 식당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메뉴를 주문했다. 음식이 하나씩 나왔다. 정갈하게 차려진 상이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시작했다. 노인이 말했다. 요즘 자주 뵙게 되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저도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영숙은 조용히 들었다. 매일 밥 먹고, 자고, 또 밥 먹고. 그게 다예요.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다 아프거나 멀리 있고. 힘드시겠어요.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나이 드는 거니까.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요. 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식사가 이어졌다. 대화가 오갔다. 과거 이야기, 자식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노인은 점점 편해졌다. 말이 많아졌다. 웃음도 많아졌다. 영숙도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많이는 아니었지만 필요한 만큼은 나눴다. 식사가 끝났다. 제가 계산할게요. 노인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숙 씨가 샀잖아요. 이번은 제 차례예요. 그래도 그냥 받아주세요. 제 자존심이에요. 영숙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집까지 같이 걸어갈까요? 좋죠. 천천히 걸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영숙은 맞춰 걸었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요. 다음에 또 같이 먹어요. 그럽시다. 노인은 103동으로 걸어갔다. 영숙은 102동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 조용한 집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덜 조용하게 느껴졌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다. 누군가와 저녁을 먹었다는 것, 대화를 나눴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졌다. 영숙은 창밖을 봤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다. 영숙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다. 박종수 노인과는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다. 함께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했다.
때로는 경로당에서 마주쳤다. 노인의 표정은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밝아졌다. 웃음이 많아졌다.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여전히 많았지만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가 찾아왔다. 할머니, 민준아 왔구나. 아이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며느리도 함께였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 앉았다. 준비해둔 간식을 내왔다. 과일과 과자들. 민준이는 신나게 먹었다. 할머니, 학교에서 또 칭찬받았어. 정말? 이번엔 뭐로? 그림 그리기. 우리 민준이 그림도 잘 그리네. 응.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 영숙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요즘 어떠세요? 응, 괜찮아.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 요즘은 할 일도 있고. 할 일이요? 응, 친구도 생기고 그랬어. 친구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다. 네, 동네에서 알게 된 분이 계셔. 그러시구나. 다행이에요. 뭐가? 어머님이 혼자 계시는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걱정할 것 없어. 나 잘 지내고 있어. 며느리는 안심한 표정이었다.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응,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아버지도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사셔. 그럼 외로우시겠다. 아이의 말에 영숙은 웃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같이 있어 드리는 거야. 따뜻한 식사 시간이었다. 대화가 오가고 웃음이 터졌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이었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식사 후 민준이는 할머니 방에서 그림을 그렸다. 영숙과 며느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어머님, 응? 진짜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진지했다. 괜찮다니까. 혹시 힘드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데. 괜찮아. 너희도 바쁜 거 알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영숙은 미소 지었다. 며느리도 안도하며 웃었다. 다행이에요. 저녁 9시가 되어 손주는 돌아갔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 그래, 기다릴게. 사랑해. 나도 사랑해. 문이 닫혔다.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영숙은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그러나 집중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생각하고 있었다. 손주와 보낸 시간, 며느리와 나눈 대화, 그리고 한 달 전 차단기 앞에서의 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작은 선택들이, 작은 행동들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자신의 하루도 바꿨다. 영숙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다.
박종수 노인이었다. 내일 날씨 좋다던데 같이 산책 어때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아침 9시에 뵙죠. 그럽시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새로운 하루가, 누군가와 함께할 하루가. 영숙은 일어나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웠다. 편안했다. 마음이 평온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고, 내일도 좋은 하루일 것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었다. 눈을 감았다. 깊은 잠이 찾아왔다. 석 달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에는 낙엽이 지기 시작했다. 영숙은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았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박종수 노인과는 거의 매일 만났다.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편안해졌다.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래도 꼭 하고 싶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가요? 네, 저도 혼자였거든요. 종수 씨 덕분에 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낙엽이 날렸다. 노란색, 붉은색, 갈색. 계절의 색깔들이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요. 노인이 말했다. 그럽시다. 영숙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외로움은 이제 없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웠다. 영숙은 그 노을을 한동안 바라봤다. 생각했다. 차단기 앞에 섰던 그날. 그때 만약 자신이 지나쳤다면, 만약 못 본 척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박종수 노인과의 인연도, 따뜻한 일상도 모두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날 차단기 앞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바뀌었을지 모른다. 다음에 내가 나서야겠다는 생각, 누군가 힘들 때 도와야겠다는 마음, 그런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다. 영숙은 노을에서 시선을 거뒀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내일 종수 노인과 나눠 먹을 반찬도 만들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았다.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밤이 깊어갔다. 영숙은 침대에 누웠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사진을 꺼냈다. 707특임대.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다.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여성들. 모두 강했다. 훈련받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그러나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다. 영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였다.
지금은 지금이었다. 그러나 그때 배운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강함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것,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 그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종수 노인과의 산책, 손주와의 통화, 경로당에서의 시간, 모두 소중한 일상이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들이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숙이 선택한 삶이었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필요한 곳에서 멈춰 서고 필요한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깊은 잠이 찾아왔다. 편안한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어김없이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창밖을 봤다. 맑은 날이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였다. 9시가 되어 집을 나섰다. 단지 입구에서 종수 노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셨네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대화가 오갔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그러나 그 일상이 소중했다. 한 바퀴를 돌고 벤치에 앉았다. 날씨 참 좋네요. 그러게요. 이런 날은 살맛나요.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영숙은 그들을 바라봤다. 모두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기쁨도 슬픔도 고민도. 그러나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하루를. 그것이 삶이었다. 영숙 씨, 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좋아요. 그럼 11시에 뵙죠. 알겠습니다. 종수 노인은 일어났다. 그럼 이따 봐요. 네, 이따 봐요. 노인은 103동으로 향했다. 영숙은 102동으로 걸어갔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다. 나이는 들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맑았다. 살아 있었다. 영숙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자신은 운이 좋았다. 건강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11시가 되어 다시 나갔다. 종수 노인과 만나 식당으로 갔다.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이 터졌다. 따뜻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헤어졌다. 내일 또 봐요. 네, 내일 봐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시간. 책을 읽었다. 낮잠을 잤다. 저녁을 준비했다. 평범한 오후였다. 그러나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다. 저녁을 먹고 TV를 봤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좋은 하루였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영숙은 생각했다. 인생은 이런 날들의 연속이라는 것을. 특별한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범한 날들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평범한 날들 속에서 작은 선택들을 하고 작은 행동들을 하고 그것이 모여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차단기 앞에 섰던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다. 특별할 것 없는 저녁이었지만 그 순간의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꿨다. 자신의 삶도, 다른 사람의 삶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것이 영숙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살았다. 그 모든 하루 속에서 때로는 누군가 멈춰섰다. 힘든 사람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영숙처럼.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졌다. 지하 주차장 차단기 앞.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남았다. 노인의 마음 속에, 영숙의 일상 속에, 그리고 어쩌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작게나마 남았을 것이다. 누군가 힘들 때 나도 멈춰 서야겠다는 그 작은 다짐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순간씩. 영숙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이 필요한 곳에 서서 필요한 일을 하며. 그것이 영숙의 삶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었다.